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특검을 처리를 하는 거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처리는 못하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경률을 비롯한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수정, 뭐 이번에 비대위 들어온 사람들, 영입 인사들, 박상수 변호사 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아, 이게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로 끝나겠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 서울시장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 쇼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로 낸 게 특검을 통과시키질 배짱은 없고 이거 사과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DMZ 완충지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경률이 총대를 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쇼지만 국민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옛날에 대선 때하고 달리 이미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요, 절대로. 예. 사과하는 순간 수사받아라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받느냐의 문제지. 제가 볼 때 결국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근데 이제 용산에서 딱 보니까 요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지금 이런 꿈을 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특검, 수사 여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한동훈 사과가지고 막 이러고 여기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낸 DMZ로 거지. 사과라도 하자. 요건데 이제 용산은 무슨 X 소리냐. 요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충돌이 났다. 아니, 이런 그럼 말씀. 사과하는 근데 국민들의 순간.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고 결국에는 그 특검 수순으로 수사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국민들 생각인데 용산의 문제는 뭐냐면 사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수사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총선 끝나면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압승하지 않는 한. 그죠? 그래.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보면 앞이 쫙 보이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매 아닙니까, 이것은? 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항상 자기가 수사를 하고 남을 재단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밀어붙이면 피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왔어요. 근데 총선이 있다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게 2016년 상황을 봅시다. 그때 이제 우병우 사건 터지고 뭔가 정권의 균열이 쩍쩍 가고 있었고 모든 기관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최병욱 혼외 자식 사건, 국정원은 남재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기무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박진만 육사 동기 이재수가 이제 낙마하게 돼. 완전히 권력기관이 다 초토화되고 정보 만기 칠람 체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서도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못 막는 사태가 된 게 2016년에 가을로 접어들 무렵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태블릿 PC가 결정타였지만 그 전에 기회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태블릿 PC가 커지고 광화문에 이제 사람이 모일 조짐을 보이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민주당 쪽하고 은밀히 협의하고자 했던 거는 거국내가 건하고 특검이었습니다. 그때는 정권이 사정을 해서 특검 받겠다. 수사 받겠다. 그러니까 탄핵 퇴진만 면할 수 있으면 뭐든 다 좋다였어. 그때는 말이죠. 이 특검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칼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지금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은 자세를 낮추고 사과를 하면서 모종의 어떤 특검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받겠다든가 내부 감찰을 하겠다든가 뭐든 솔루션을 내놓고 이걸로라도 이렇게 지금 원래 정권이 수습하는 게 맞죠. 정상적 정부예요. 빨리 해야 되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예요. 옳진 않지만 어쨌든 가래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미리미리 좀 사전 해보는 거예요. 수습을 해야 심지어 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한치도 안 밀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서 뭡니까?
이 특검이 만일에 좌절되고 났을 때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그러면은 이건 특검 선거가 돼요. 이번 총선은. 그래서 특검연대 선거라고 저는 늘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일정 정도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거 해법을 내야 되는 게 원래 여당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 뭐겠냐? 저는 총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특검이 아니라 퇴진이냐 뭐 탄핵이냐 이런 거 본물 터지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파국적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2016년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 시끄럽게 나올 때가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사실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6년 7월에 이제 조선일보가 세게 우병우의 비리 혐의를 보도를 했잖아요. 네. 바로 우병우를 잘랐으면 괜찮았을 거다라는 그렇다니까.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어떤 분들이 아직도 민정수석이 있는 가운데 저 개원연설에서 그거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정진석 원내대표 뛰쳐나가고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때로부터 탄핵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의 일정은 물살이 한번 빨라질 때는 이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보니 사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모든 게 내 책임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정도 말도 사실은 약했던 거지. 국민 눈높이 발언이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도 사실은 안 했어, 약했던 사실. 거지. 엄청 약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그것도 이제 했어. 용산에서 못 참고 그러니까 어딜 감히. 오늘 결정타는 서천에서 폴더 인사한 장면이 결정타가 아니고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입니다. 거기 한동훈 위원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단답형으로 막 하고 기자들 눈 피하기 바빴어요. 그게 오늘 아침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제 용산에 액션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 뭐든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는 여기서 또 사과 또는 뭐 이런 거 말을 꺼내면 요 작업이 이제 충돌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거를 물밑에서 협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감 표명 정도 사과도 아니고 그냥 유감 아니, 표명 그러니까 정도인데 저는 어떻게 예상을 약간 기다리는 하냐면 분위기가 있어요. 신년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 네. 신년 대신에 신년 인터뷰 같은 걸 하겠죠. KBS나 이런 데 얘기가 잡아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완곡한 유감 표명 네. 요 정도 하지 않겠나. 김 여사는 한마디도 안 할 거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걸 지금 여권에서 그 정도로 지금 안을 짜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아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물살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막 상류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 아주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어. 이래 돼야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특검법의 그 주가 조작 자체도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이 사안을 상당히 지금 알고 있고 4천만 원 손해가 아니라 23억의 이익을 그 장모랑 같이 봤다라는 것도 이미 팩트가 확인된 거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 사이에 무슨 뭐 이런저런 부적절한 처신과 뭐 먹거리 문제, 그 다음에 비선 문제, 명품 쇼핑. 명품 쇼핑 문제, 거기에다가 지금 명품백까지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지금 뭔가 그 김영률 회계사가 얘기했던 그 사치스럽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멜다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유형의 지금 문제가 민심들 사이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